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이 영문법의 절반을 우리가 박살을 낼 겁니다. 이해가 빡되고 느낌이 빠박 올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굉장한 분노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도대체 아무도 알려주질 않았던 건가? 왜 영문도 모른 채 이런 영문법을 공부를 해야 됐던 건가? 영문도 모른 채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이름이 영문법인 건가? 이런 아재 개그 아주 그냥 재미있죠? 죄송합니다. 재미없죠? 여러분 혹시 좋을까봐 제가 이런 드립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꺼지란 소리가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무슨 생각이 드냐? 동사죠. 이걸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붙는 어미를 변화시켜서. 어미가 뭐죠? 엄마가 아니겠죠. 어미는 언어 할 때 어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미는 꼬리 미예요. 그러니까 말의 꼬리를 살짝 바꿔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다가 달을 붙였어요. 가에다가 니은 달을 붙였어요. 가에다가 쌍시옷 달을 붙였어요. 가에다가 리을 것이다를 붙였어요. 그럼 갈 것이다죠. 가에다가 요를 붙였어요. 가요. 가에다가 비음 리다를 붙였어요. 그럼 갑니다. 느낌이 다 달라져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원래는 여러분 언어가 가다 안 가다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yes 아니면 no밖에 없죠. 근데 그 미묘한 어떤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원래는 폰이 전화 기능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이걸 활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사진도 찍고 뭐 전자사전도 넣고 성태 오빠 얼굴 사진도 넣고 막 성태형이 부른 랩 힘들지? 그 랩도 넣고 성태 오빠 뭐 유튜브 앱도 좋아요 추천 즐겨찾기 누르고 알람 설정 누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톡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을 해요 안 해요? 폰으로 게임을 해요 안 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공신폰이라고. 데이터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폰입니다. 자, 이렇게 어미 변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투리도 있죠. 보세요. 가슈? 아 가뿌라. 아 가구먼유. 아 가유? 아 간다고라. 아 갈랍니다. 아 가겠습니다. 갈라카이.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이 예천 점촌 이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 간니껴. 아 하마 간니껴. 아 가띠라. 가시소. 갑니다. 가시더. 가에다가 다 이런 어떤 어미 변화로 그 지역만의 특색마저 표현할 수 있었다고요. 사투리뿐만이 아니에요.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뭐야? 까지야. 제가 이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에다가 이 어미를 붙여가지고 평상시에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뭔가 소속감을 같이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갔을 때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표현이죠. 뻥이고요. 네, 이건 뭐냐면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을 뭐 학생들 상담하거나 공부법 알려주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하거든요. 그때 뭔가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강성 때 빨리 나타나서 빨리 우리한테 팩트 폭행을 날려달라, 빨리 혼내달라, 빨리 갑시다 이런 느낌으로 갔을 때 막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남았을 때 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가 동물 라마를 닮았다는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해대면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수강생 여러분들이 갔을 때를 뭐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전 국민이 이걸 다 쓴다 그럼 그때는 이게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전에 올라간다고요. 갔을 때 뭔가 팩트 폭행을 빨리 나한테 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자, 이제는 영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좀 다른 걸 들어볼게요. 가는 거 말고 노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만 들어줘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맨날 놀아요. 이제 그만 놀 때도 됐는데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지금 몇 시냐? 어려워. 어깨가 맨날 삐딱한 게. 뭐 떨어졌나?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지금 또 이상한 영상 보다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튼 노는 거 어미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 이해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놀았다, 놀고 있는, 놀았던, 놀기 위한, 놀고 있다, 놀 것이다, 뭐 놀아왔다, 놀았었다, 뭐 놀 수 있다, 놀아도 된다, 놀 것이다. 뒤에 붙는 이 어미를 바꿔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어떠냐면요. 기본적으로 놀다 플레이가 있죠. 그 동사 앞과 뒤에 뭔가를 추가해요. 혹은 그 동사 자체가 살짝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과 뒤에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어미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앞에 to를 붙이기도 하고 앞에 can을 붙이기도 하고 뭐 may를 붙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에서 이 어미 변화를 시키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죠. 요렇게 동사를 변화시키는 각각에 해당하는 문법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 제가
제가 적어 볼게요.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뭐 현재, 과거, 뭐 진행, 뭐 미래, 완료, 뭐 수동태, 조동사, 가정법 뭐 이렇게 적었거든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영문법의 절반 이상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문법 책이든 펼쳐가지고 보세요. 여기 적힌 이 문법사항들이 전체 영문법 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영문법의 절반 이상은 동사예요. 그리고 그 동사에 앞뒤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그 동사를 살짝 바꿔서 섬세한 표현들을 배우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에서 어미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동사의 변화형,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놀았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날은 없겠죠. 지금도 열심히 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놀았어야 됐는데 그 어떤 후회되는 감정이 딱 느껴졌다 그러면은 should have played,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독해에서 문장 딱 있으면은 바로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빡 오게 되는 거,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은 된 거라고요. 보통 문법책에서 투부정사가 어떻고 동명사가 어떻고 수동태가 어떻고 완료형이 어떻고 조동사, 가정법, 그리고 또 무슨 용법 이걸 배우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우린 지금 불과 몇 분 만에 이 문법의 절반 이상의 핵심적인 원리를 파악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글에서 어미 변화처럼 동사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게 동사를 통해 좀 더 섬세한 표현을 하기 위한 거구나,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요.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있을 수가 없죠. 원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동안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외사항이죠. 예외사항이 뭡니까?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만 그거에 좀 반하는, 살짝 아주 지엽적인, 거의 사용되지도 않는 이런 예외사항들을 외우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심지어 원어민들은 거의 알지도 못하고 중요하다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것들마저도 피나게 공부하고 있다고요. 물론 그런 예외사항도 결국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큰 그림을 이해해야죠. 여기서 제시한 이 표를 아주 익숙해져서 찌르면 바로 튀어나올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를 확실하게 하게 되면은 예외사항조차도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이 표에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미 한글 배웠잖아요. 한글의 그 다양한 어미 변화 다 익혔어요. 어쩌면 한글에 비하면은 동사의 다양한 표현들은 훨씬 적은 걸지도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미 변화. 파랗다인데 시퍼렇다, 뭐 파랗다, 파르끼하다, 파르데데하다, 파르댕댕하다, 파르무레하다, 파르스름하다, 파르족족하다, 파르파르타다, 파르타다, 파르우리하다.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어미 변화 이거 딱 보잖아요. 죽으려고 합니다. 네, 너무 다양해요. 한글에 비해서 영어의 동사의 변화 형태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글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언어구나,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언어 중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언어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IQ도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 예술에 대한, 이 미에 대한, 이 색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도 하고 해석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받아들여요. 영어라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이 영문법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왜 배우고 그 핵심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절반이 넘는 이 방대한 내용조차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웹이라는 개념, 우리가 그냥 무작정 외웠던 문법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냥 하나를 알면은 그 다음 거 알고 그 다음 거 알고 그 다음 거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지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